하버드 대학의 한 언어학 강의실. 브라이언 교수는 세계 여러 언어의 음성 구조와 문자 체계를 연구하며 언어학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한국어, 특히 한글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문자에 불과했습니다. 한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수년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국제언어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한 한국인 연구자의 발표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바로 한글 인류가 설계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한글은 한 번에 하나의 음절을 표현하고 각 글자의 구성 요소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발표자가 대형 스크린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과 발음, 기호를 나란히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읽고 쓸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이어질수록 그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이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의 설계 방식은 단순히 문자 체계를 넘어 언어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가 있었다니 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까? 브라이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런 한글이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그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발표자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영어, 스와힐리어 또는 소수 언어의 한글을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에 발표자는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그건 교수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든 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말을 듣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연구해보자. 그는 평소와 달리 흥분된 표정으로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하버드로 돌아온 뒤에도 컨퍼런스에서 본 자료들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 앉아 한글 관련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 문맹퇴치를 목표로 했던 그 과정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문맹퇴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약 7억 명이 문자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글이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글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연구실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라이언, 하지만 한글은 한국어에 최적화된 문자 아니야? 다른 언어에 적용하면 문화적 저항이 있을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한글은 음성 기반으로 설계된 문자야. 음소와 글자를 매칭하는 방식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니 소수, 부족, 언어나 사멸 위기에 처한 언어에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문 초안으로 정리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수백 개의 언어가 한글을 통해 보존될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동시에 한 가지 의문도 가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문자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글의 설계 원리를 다른 언어와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던 그는 결국 실험을 통해 검증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는 연구실에서 가장 가까운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공동체에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자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지역 공동체와의 접촉을 위해 하버드의 국제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 중 하나인 파푸아뉴기니의 소규모 부족 언어 아베와 어에비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언어는 문자가 없는 구어 중심의 언어로 단어와 표현이 세대를 거치며 빠르게 잊히고 있었습니다. 아베와어는 음운이 비교적 단순하고 음절 구조가 한글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는 동료들에게 설명하며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활용하면 이 언어의 효율적인 표기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몇 주 후
그는 연구팀과 함께 파푸아뉴기니로 떠났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 그를 맞이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따뜻했지만 문자를 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낯설고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왜 바꾸려 하는 겁니까? 부족 지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개입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 언어를 글로 기록하지 못하지만 이 체계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미래 세대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은 직접 한글로 된 표기 예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성을 표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와 이야기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실험은 예상외로 빠르게 진전을 보였습니다. 한글을 사용해 만든 아베와어의 초보적인 문자 체계를 설명하자 몇몇 젊은 부족원들이 흥미를 보이며 따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구도 덕분에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새로운 표기법으로 간단한 문장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성과를 보고 연구의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문제를 예감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이 부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진정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브라이언의 초기 실험은 성공적인 듯 보였습니다. 아베와어를 쓰는 젊은 부족원들이 빠르게 한글을 배우며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부족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족 어르신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이 표기법은 우리 고유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말이 점점 변질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한 어르신은 브라이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표현된 단어들이 기존 아베와어의 발음과 느낌을 완벽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문자 사용에 집중하면서 구술 전통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부족은 오래전부터 구전을 통해 지식을 전달해 왔기에 글로 기록되는 방식이 기존의 문화적 전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부족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지만 의도치 않게 전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홀로 중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글 도입이 새로운 언어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지 문화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 지도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라이언은 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한글의 장점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통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저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태도는 부족원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부족 지도자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법이 우리 언어를 더 널리 퍼뜨리고 보존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구슬 전통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후 브라이언은 부족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기반으로 하되 아베와어의 고유 발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맞춤형 문자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구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부족의 이야기와 전통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프로젝트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아니라 각 문화의 독특함을 포용하며 발전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설계는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다양한 언어를 보호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의 이후 브라이언은 아베와어를 한글에 맞게 변환하는 작업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부족의 발음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음운 분석을 더욱 세밀히 진행했고 발음에 맞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재구성해 새로운 표기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그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되새기며 백성을 가르치는 쉬운 글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글은 이미 창제 당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 그러니 아베와어에도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부족원들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부족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음절을 표기하는 것뿐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설계를 활용해 아베와어의 고유, 리듬과 억양까지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문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문자가 부족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강화하는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진심이 전해지자 점차 어르신들의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족 지도자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노력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부족의 동의와 협조를 얻은 브라이언은 젊은 부족원들과 함께 글쓰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족원들은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몇 주 만에 기본적인 문법과 표기법을 익혔습니다. 이 글자로 우리 언어를 기록하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한 젊은 부족원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단순히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의 전통적인 구술 문화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이 작성한 모든 기록물은 어르신들이 직접 검수하도록 했고 부족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구술 모임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협력하며 각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비전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 모두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꿈꿨던 것이 아닐까? 그는 세종대왕의 업적에 다시금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베와어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 기반 문자 체계는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원들은 자신의 전통과 이야기를 기록하며 자신들의 언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여전히 고민했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한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연구는 언어학계에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베와어 프로젝트의 성과를 학술지에 발표했고 이는 국제 언어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칭찬하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세계 언어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브라이언의 연구가 문화적 제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글을 도입하는 것은 언어 보존이 아니라 현지 문화에 대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문화에 한국의 문자를 강요하는 겁니까? 브라이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지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한다고 비춰질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족 내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한글을 사용해 새로운 기록물을 만들어 갔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여전히 구술 전통을 더 선호하며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 어르신의 질문은 브라이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다시 부족 지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글이 여러분의 언어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문화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언어를 더욱 잘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과정에서 실수했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부족 지도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브라이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히 말과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과 삶입니다.
한글을 우리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의 구술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조언은 브라이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글을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족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족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이야기와 구술된 이야기를 함께 아카이브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부족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로 작성된 기록을 비교하며 부족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브라이언도 한글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다른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부족과 함께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점차 자신이 처음에 간과했던 점들을 명확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학적 효율성과 혁신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브라이언에게 녹음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글로 쓰여지니 손주들에게 더 쉽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 말은 브라이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녹음과 기록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담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한글이 이들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 삶의 일부로 녹아들 수 있어야 해. 그는 구술 전통과 문자를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어린 부족원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한글로 기록하며 동시에 음성을 보존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젊은이들에게도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배운 글자로 조상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니 정말 멋져요.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은 부족의 주요 행사를 촬영하고 이를 자막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부족원들은 자신들의 전통 춤, 음악, 그리고 의식이 영상과 텍스트로 보존되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 지도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부족의 이야기와 전통을 담는 그릇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점차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언어학적 실험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의 본질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족원들과 함께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 아베와어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고 동시에 구술 전통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모두를 위한 글자라는 비전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브라이언의 연구는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사라져가는 언어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유네스코와 협력해 소멸 위기의 언어를 보호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새로운 모델로 삼아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그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깊이 이해하며 경복궁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감격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글자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꿈을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어 영광입니다. 브라이언은 아베와어 부족으로 돌아가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부족원들은 한글로 기록된 이야기와 구술, 전통을 함께 보존하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새롭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도구가 되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우리를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이언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며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가진 문화적 포용력과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